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특성 마지막 시간으로 물질에 따라 녹는 양이 달라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금과 설탕을 물에 녹일 때요. 설탕은 물에 계속 녹는데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 자, 물에 소금과 설탕이 녹는 양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 다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 된다. 이렇게 하죠. 용해. 자, 그다음 자,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용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녹는 물질은 용질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금물 같은 경우는 물은 용매고 소금은 용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죠. 용액. 자, 그러면 물의 황산구리를 녹여서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들 때 물은 용매에 해당하고 황산구리는 용질에 해당하고 황산구리의 수용액은 용액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온도에서 용매의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뭐라 하겠습니까? 예. 포화 용액이라 하죠. 우리가 포화 수증기가 배웠죠. 앞에서 꽉 찬 상태를 포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상태,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는 불포화죠. 예. 포화, 불포화 용어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해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부르는 용어가 용해도입니다. 그러면 용매 100g의 용질이 얼마나 최대로 녹일 수 있는가 포화됐을 때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 100g에 자, 녹을 수 있는 이 고체 물질의 g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0도에서 질산칼륨은 13.6g이 녹을 수 있고 염화나트륨은 35.6g, 질산나트륨은 73.0g, 붕산은 2.7g, 황산구리는 14.7g. 이처럼 같은 온도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양이 곧 용해도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같은 질산칼륨도 자,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녹을 수 있는 그 양이 어떻습니까? 많아지죠. 예, 우리 포화 수증기량도 온도가 높아지면 많아지는 것처럼 용해도도 온도가 높아지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해도는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일정하겠죠. 예. 그렇지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매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용매의 종류와 온도를 함께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황산구리를 녹일 때 물에 녹이는 거와 또 다른 액체에 녹이는 것이 용해도가 다르겠죠. 그리고 아까 온도가 낮을 때랑 온도가 높을 때랑 또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옆에 온도와 그다음에 그 용매의 종류를 함께 기록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 물질의 용해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용해도 곡선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다른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대체로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면요.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염화 나트륨, 소금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을 경우라 온도가 높을 경우라 증가는 했지만 별로 크게 증가하진 않죠. 그러니까 소금은 차가운 물에 녹이는 거와 따뜻한 물에 녹이는 거와 그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에 녹이는 거와 따뜻한 물에 녹이는 것의 양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체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예. 그다음에 용해도 곡선상의 어떤 점들은 요 위에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어떤 겁니까? 포화된 거겠죠. 포화 용액이고 곡선 아래는 다 뭡니까? 불포화죠. 예,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이렇게 엄청 급할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어떻겠습니까? 크죠. 예. 그래서 여기서 누가 제일 큽니까? 질산칼륨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고 온도에 따른 변화가 크고요. 염화나트륨은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크게 용해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가장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큰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뭡니까? 예, 질산칼륨.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네, 염화나트륨이죠. 예. 자, 석출되는 용질의 양 계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산칼륨이라고 생각합시다. 질산칼륨이 있는데 질산칼륨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이 62.9g이 녹아 있습니다. 포화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된 거죠. 자, 여기 요 곡선 위가 포하고 얘는 불포화된 용액입니다. 얘를 갖다가 온도를 점점 낮추다 보면 자, 요게 40도씨에서 62.9g의 이 질산칼륨이 포화입니다. 포화. 자, 이때부터 이제 석출되기 시작하죠. 자, 석출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점점 온도 내려서 20도씨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20도씨에서는 31.9g만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차이만큼이 석출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앞에서 기상 파트에서 점점 온도를 낮춰서 있을 점에 도달하고 더 온도를 낮추면 그 차액만큼이 응결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 사이 요만큼이 석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62.9g을 녹이면 모두 녹죠. 왜냐하면 불포화 상태니까. 이 용액을 냉각하면 몇 도씨? 40도씨가 되면 포화 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더 냉각하면 20도씨가 되면요. 요 20도씨와의 20도씨에서는 31.9g만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차이 얼마입니까? 예. 31.0g이 석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퍼센트 농도, 용액의 묽거나 진한 정도가 농도인데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예, 그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아까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인데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은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용해도와 다른 점 차이를 주려고 소개를 한 겁니다. 용해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참고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볼 게 이건데요. 기체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자, 여러분 시험관 3개, 탄산음료 3개를 넣겠습니다. 우리는 사이다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얼음물, 그 다음에는 상온의 물,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각각 시험관을 넣고 이 발생하는 기체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압 용기에 이 탄산음료를 담아서 압력을 제거했을 때 여기 있는 공기를 빼면 여기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때 기체 용해도를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기포
기체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자, 그리고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작고 온도가 낮을수록 큽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낮도록 크다는 말은 온도가 낮으면 차가우면 기체가 많이 녹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압력 관계를 보면 압력은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낮을수록 작고 압력이 높을수록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높으면 기체가 많이 녹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이 녹겠습니까?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야지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못 녹아 있으니까 기포가 돼서 이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녹아 있으니까 이렇게 기체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겠습니다. 자, 온도와 용해도, 압력과 용해도. 자, 우리 뭐 주변의 관계를 보면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는 여름철이 되면 수온이 올라가죠. 그러면 산소가 많이 못 녹아 있죠. 그럼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탄산음료의 병뚜껑을 열면 거품이 난다. 병뚜껑을 연다는 말은 압력이 낮아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체가 못 녹아 있고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체의 용해도는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기체가 제일 잘 녹을 수 있을까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엄청 물에 잘 녹습니다.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은 엄청 잘 못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전에 바닷물을 가두어 놓으면 물이 증발해서 포화용액이 되죠. 그리고 물이 더 증발하면 소금 결정이 석출됩니다. 아까 석출되는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잠수병 알죠? 잠수병을 치료할 때 고압 용기에 넣습니다. 잠수병은요, 자, 우리가 높은 압력에 깊은 수압이 있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혈액 속에 이 질소가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커집니다. 그래서 잠수병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안에 통에 들어가면 질소 기체의 용해도를 천천히 낮추어 잠수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자, 물에 아까 설탕과 소금이 녹는 양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자, 일정 양의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다르게 됩니다. 곧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20도씨의 물에서 소금은 최대로 35.9g만 녹을 수 있지만 설탕은 203.9g. 그럼 설탕이 엄청 더 잘 녹는다. 용해도가 높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뭐라 합니까? 예, 용해도.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죠. 그러니까 차가운 게 잘 녹는단 말입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하죠. 압력이 높아야지 잘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찬물이 담긴 컵을 상온에 놓아두면 컵 안쪽에 기포가 생기는 이유를 용해도와 관련지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물에는 공기가 녹아있죠. 네, 찬물은 온도가 낮으므로 뜨거운 물보다 공기가 더 잘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찬물이 든 컵을 상온에 놓아두면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공기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못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는 겁니다. 예, 우리 실험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해도를 구하시오. 네. 60도씨의 물 25g에 염화나트륨이 9.25g이 녹였으니까 포화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도씨의 염화나트륨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구하시오. 물 25g에 9.25가 들었으니까 물 100g에는 얼마나요?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37g이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기체 용해도 실험을 해볼 테니까 과학실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